안녕하세요. 네모난 항아리입니다. 책의 매력이 뭘까요? 책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혼내지도 않습니다. 싸움을 걸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선물을 줍니다. 책은 한낮 더위에 지쳐 마신 설탕 시럽이 적당하게 들어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습니다. 이번에 만날 책 친구는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입니다. 물론 제가 아직 초보티를 못 벗은 유튜버이지만 지금까지 약 50편의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소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희 사례와 책 속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란 세상으로 출발하기 전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저에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적합한 재능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 축음기, 전화기를 개발한 위대한 발명가지만 특허 출원한 1093개 중 정말로 탁월한 창의적인 발명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입니다. 피카소는 유화 1800점을 포함하여 약 2만 점의 미술품을 창조했으나 그중 몇 개의 작품만 찬사를 받습니다. 셰익스피어는 20년 동안 희곡 37편, 소네트 154편을 썼지만 그중 몇 개 작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창출에서는 양이 질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다.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변형되거나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거나 완전히 실패작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낸다. 하지만 이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그만큼 재료로 삼을 아이디어,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게 된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어려움을 극복할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에 접근하는 방법은 많이 만들고 고민하면서 익숙하지 않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이왕이면 좀 멋지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림 모나리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03년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16년 후인 1519년 죽음에 임박해서야 완성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완성하지 않고 광학 실험이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시간을 낭비하는 다빈치를 비난했습니다. 다빈치의 또 다른 작품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는 15년이 걸립니다. 게으른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다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성을 지닌 사람들은 일을 가장 적게 할 때 가장 큰 업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들은 독창적인 생각을 한 뒤 머릿속에서 완벽해질 때까지 그 아이디어를 다듬기 때문이다. 자주 많이 만드는 것도 병행하면서 하나를 만들 때도 깊게 생각, 고민하는 습관과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만들어야 좋은 컨텐츠가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부지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좀 차별이 되는 색다른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책으로 가봅니다. 이 사항은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이 다른 과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확률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은 문화예술 부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느 대표적인 연구에서도 기업가와 발명가의 경우 위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창업을 하거나 특허 출원을 한 사람들은 스케치, 유화, 건축, 조각, 문학 등과 관련된 취미 생활을 하는 확률이 동료 집단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달에 산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뛰어난 망원경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추었지만 유화와 스케치도 즐겼기 때문에 경험의 폭이 넓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명암 대조법이라는 회화 기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이 보지 못한 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94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과학자, 기업가, 발명가들이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경험의 폭을 넓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듯이 우리도 다양한 문화와 접함으로써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결국 편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며 그들을 조금씩이라도 느끼고 배움으로써 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에 익숙해지려면 3년은 걸린다라는 옛 상사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 후를 내다보고 시작하려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꾸준히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인터스텔라와 다크나이트입니다. 이 두 영화의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휴머니스트인 크리스토퍼 놀란은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통해 그의 가치와 재능을 또 증명하였습니다. 그의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됩니다. 1980년대 중반 활동했던 밴드 들국화는 저에게 음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환상적인 밴드였지만 지향하는 음악의 다름으로 인한 멤버 간의 갈등으로 오래 가지 못하고 해체하고 맙니다. 최근 다시 활동을 하지만 사춘기 때 느닷없이 접했던 밴드 들국화의 해체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있는 듯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개념적 혁신가들은 대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개념을 실행하는데 착수한다. 실험적 혁신가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식을 축적하고 진화한다. 개념적 혁신가들이 나이가 들수록, 즉 시간이 흐를수록 지난날 이룬 뛰어난 업적의 버금가는 업적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닌 독창성이라는 마법의 묘약이 고갈되어서가 아니다. 경험이 축적되는 데 따른 결과이다. 개념적 혁신가의 속적은 경직된 사고 방식이다. 개념적 혁신가들은 젊은 시절 자신이 이룩한 중요한 업적의 포로가 되기 쉽다. 경직된 사고 방식을 탈피하려면 저는 협업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운영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도 이러쿵저러쿵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운영 전략에 대해서 읽었던 책이 있으니 리뷰를 통해서 전략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 아는 이야기네. 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책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편안하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린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 공부하면서 찾은 그의 명언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천재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뭔가 더 나은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쉼없는 노력과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나아짐의 필수 조건입니다.
뭔가를 포기했을 때가 사실은 성공의 문턱 바로 앞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용감해지세요. 굳건한 신념을 갖고 전진하십시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항아리였습니다.